금융위기 수준의 고환율에 투심이 얼어붙고 있습니다. 증시 상황 홍원표 기자와 진단합니다. 홍 기자, 오늘 우리 증시 하락세가 상당히 매서웠습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국내 증시는 기관의 매도가 이어지면서 하락 마감했습니다. 예. 코스피가 1% 이상 하락하면서 이제 2,460선까지 내려왔고요. 코스닥은 2% 이상 하락하면서 800선이 무너졌습니다. 오늘 시장에는 좀 여러 악재가 겹쳤는데 원달러 환율이 이제 13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을 했고 또 무역 수지의 적자 폭도 굉장히 컸습니다. 네. 특히 이 환율 상황 예사롭지가 않은데 오늘 얼마로 끝이 났습니까? 오늘 환율은 1,339.8원에 마감을 했습니다. 예. 무려 13년 만에 최고치인데요. 장중에는 1,340원을 터치하기도 했습니다. 지금 두 달 사이에 굉장히 많이 올랐는데 그렇네요. 이런 좀 강달러 현상은 미국이 좀 금리를 올리고 있고 통화 긴축이 계속될 거란 전망 때문입니다. 네. 여기에 좀 중국의 위안화가 약세를 보이는 것도 영향을 줬는데 보통 원화 가치가 이제 위안화 가치에 좀 따라가는 경향이 있습니다. 오늘 이제 달러 위안의 환율을 보면 한번 보여주실까요? 네. 네, 달러 위안을 보면 오늘 6.87 위안을 찍었는데 지금 이제 중국이 코로나19가 재유행하던 5월과 거의 이제 비슷한 수치까지 위안화 가치가 내려갔는데 이런 경우에는 이제 원화 약세가 좀 계속되다 보면 이제 아무래도 국내 증시에 좀 대형주 위주로 외국인의 이탈이 좀 올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대표적인 주식이 이제 삼성전자나 SK 하이닉스인데 오늘 두 종목 모두 1% 이상 빠지면서 네. 이제 삼성전자는 이제 겨우 6만 원을 사수를 했고 SK 하이닉스도 이제 9만 5천 원을 겨우 이제 버텨냈는데 이제 오늘 이제 유가증권 시장과 코스닥 시장에서 시가총액 상위 종목 10개 종목이 모두 하락한 점을 보시면 아무래도 이 환율이라는 게 이제 대형주 위주로 좀 많이 투심이 약화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오늘 뭐 환율과 관련해서 미국, 유럽, 중국에서 동시다발적으로 사실 문제들이 터져 나온 게 있죠. 미국 내에서는 지금 긴축 강도가 더 강해질 수 있다는 그 불안감이 지금 고조되고 있는 상황인데, 그래서 이번 주 후반에 지금 이어지는 뭐 잭슨홀 미팅, 여기서 파월의 입에 굉장히 좀 주목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파월이 좀 더 경기 침체를 무릅쓴다 이런 발언의 기조가 이어진다면은 좀 더 매파적으로 인식될 가능성이 있고, 반대로 이제 뭐 좀 더 연착륙이나 이런 쪽의 키워드에 무게를 둔다면 비둘기적으로 해석될 여지가 있겠습니다. 유럽에서는 또 에너지 대란 이슈가 있습니다. 지금 뭐 유가로 따지면은 지금 천연가스가 배럴당 한 400달러가 넘는다고 해요. 상당히 높은 수준의 물가 부담 때문에 좀 경기가 어렵다는 불안감이 고조되면서 달러 강세를 유발했다는 분석이고요. 지금 중국 같은 경우는 오늘 경기 둔화 우려 때문에 금리를 내렸죠. 위안화를 푸니까 당연히 상대적으로 달러 강세 올 수밖에 없습니다. 자, 이런 상황인데 우리 내부에서도 지금 달러 강세를 더 키우는 이슈가 있습니다. 무역 적자가 이달 들어 20일까지 벌써 100억 달러를 넘었다고요. 그렇습니다. 오늘 이제 우리 증시에 충격을 준 건 환율뿐만 아니라 이 무역 적자 소식도 한몫했는데요. 오늘 오전 이제 관세청이 8월 1일부터 20일까지의 누적 수출입 현황을 발표를 했는데 예. 이 기간 무려 이제 102억 달러의 적자를 기록을 했습니다. 수출은 조금 늘었고 수입이 굉장히 많이 늘었는데 이 수입이 크게 늘어난 건 바로 이 에너지 가격과 원자재 가격이 상승했기 때문입니다. 이 원유 수입액이 전년보다 50% 그리고 가스와 석탄은 무려 80% 그리고 143%나 증가를 했는데 이 4월부터 이어지고 있는 무역 적자가 5개월 연속 적자가 좀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네. 이 적자 폭도 점점 커지고 있는데 이 환율 상황도 안 좋은데 이제 우리 기업들이 이 원자재 공급 차질로 수출 환경이 좀 나빠지면 주식시장에서 외국인 자금이 빠져나가면서 지수를 더 끌어내릴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20일 만에 지금 100억 달러가 넘었다는 것은 사상 유례없는 일입니다. 무역 적자가 커진다는 것은 이제 달러가 유출된다는 뜻이기 때문에 이게 또다시 환율의 악재로 작용하는 악순환도 우려가 됩니다. 이런 가운데 지금 개인들 같은 경우를 보면 7개월 연속으로 외화 예금을 팔아치웠던데, 그러니까 지금 뭐 달러가 좀 고점이라고 인식하고 달러 매도에 지금 나서고 있다 이런 걸로 풀이가 되거든요. 그럼에도 지금 오늘 같은 경우 다시 이렇게 달러가 치솟았다. 이러면 다시 달러 사들여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좀 고민도 좀 될 것 같거든요. 어떻게 봅니까? 일단 뭐 전문가들은 달러를 한 뭐 1,380원 정도로 고점으로 보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역사상으로 뭐 1,500원 이렇게 간 적은 거의 없기 때문에 네. 지금 이제 달러도 굉장히 고점이라고 좀 인식을 하고 있고 그래서 투자에는 조금 이제 좀 보수적으로 접근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그리고 다음으로 오늘 두 종목이 상장을 했습니다. 소카와 대성 하이텍. 희비가 좀 엇갈렸다고요. 그렇습니다. 오늘 카쉐어링 업체 소카 그리고 정밀기계 부품 회사인 대성 하이텍이 이제 동시에 상장을 했는데요. 두 종목의 좀 주가부터 한번 보시겠습니다. 네.
이제 두 종목 모두 따상에는 실패를 했습니다. 뭐 확실히 IPO 시장이 굉장히 안 좋기 때문인데 소카는 이제 시초가가 공모가랑 똑같이 시작을 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도 6% 하락 마감을 했고 대성하이텍은 그래도 공모가 대비 시초가가 좀 높게 형성이 됐고 네. 그리고 두 자릿수 이제 상승 마감했습니다. 소카가 잘 못 나온 겁니까? 대성 하이텍이 잘 나온 겁니까? 일단 뭐 그 두 개 다 이제 두 말씀 다 맞는데 네. 아무래도 소카가 조금 시장에서 고평가를 받았다는 쪽에 좀 무게가 더 쏠리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대성 하이텍은 어떤 점 때문에 좀 더 그래도 상승할 여력이 있었을까요? 일단 대성하이텍 같은 경우는 이제 대표적인 소부장 기업 중에 하나인데요. 과거 이제 문재인 정부 당시에 강소기업 이제 100개 기업을 뽑았었는데 네. 그때 이제 포함됐던 기업이고 그래서 향후 앞으로 좀 정부의 좀 지원이 좀 있지 않을까 이제 그런 기대감이 있는 회사입니다. 그렇군요. 소카는 또 의무 보유를 약속한 기관 비중이 좀 적다 이런 얘기도 있던데요. 그렇습니다. 소카는 뭐 앞서 이제 기관 투자자를 대상으로 했던 수요 예측에서도 굉장히 저조한 성적을 보였습니다. 네. 경쟁률이 이제 56대 1밖에 되지 않았는데요. 대성하이텍 같은 경우가 1,900대 1이었던 걸 이제 감안을 하면 굉장히 좀 낮은 수치입니다. 이 표를 한번 보시면 이제 의무 보유 확약 비율인데요. 소카 경우에는 이제 기관 투자자가 전체 244만 주를 갖고 있는데 그 중에 이제 미확약 물량이 92.35%에 달합니다. 그리고 나머지 이제 7.65%도 고작 이제 15일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네. 이제 앞으로 이제 기관이 뭐 물량을 쏟아낼 수도 있기 때문에 굉장히 이제 주가 변동성이 심할 수 있다. 이 부분이 좀 위험 요소로 꼽히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내일은 우리 증시에서 뭘 좀 주목해서 봐야 될까요? 네, 내일은 이제 한국은행이 8월 소비자 동향 조사 결과를 발표를 하는데요. 네. 이 소비자 동향 조사 안에는 그 기대 인플레이션이라는 게 이제 수치가 나옵니다. 그 앞으로 1년간의 소비자 물가 상승률 전망치를 이제 기대 인플레이션으로 보고 있는데 7월 조사 때는 역대 최고 수치인 4.7%가 나왔습니다. 그런데 8월에는 과연 몇 퍼센트가 나올지 좀 주목을 해 보셔야 될 것 같은 게 25일에 우리가 이제 금통위가 열릴 예정인데 지금까지는 이제 금통위에서 25bp 인상이 좀 유력시 되고 있는데 네. 만약에 이 기대 인플레이션이 굉장히 높게 나온다면 또 그 25bp 인상이 아니라 빅스텝을 밟을 수도 있다. 이런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네, 여기까지 듣죠. 증시 프리즘 홍원표 기자였습니다.